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유부녀입니다. 결혼 10년이 넘고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요즘 들어 더 늦기 전에 둘째를 낳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저와 남편은 과연 두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의 형 때문인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매번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대학 때 만나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극구 반대를 했던 게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아니 너네 무슨 임신한 것도 아니고 뭘 벌써 결혼을 한다고 그래? 아직 나도 장가 안 갔구먼. 됐어.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무슨 나보다 먼저 결혼이야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런 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식 허락을 부모님한테만 받을 수가 있어? 형한테도 물어보고 먼저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아니다. 그게 원래 순서가 아니니 그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아, 뭔 소리야. 결혼 허락을 왜 형한테 먼저 받아? 그리고 형 결혼 안 한다며. 생각도 없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형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언제는 자긴 결혼 생각 없으니까 먼저 하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쨌든 우린 먼저 결혼할 거고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나왔으니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누가 허락했다고 상견례를 잡아? 나 이 결혼 허락한 적 없거든? 그리고 내가 언제 결혼 안 한다고 했어?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 없다고 했지. 제대로 된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아무리 대학 때부터 연애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뭐 여자친구 있는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 정도면 빠지지도 않고 너 호구 잡힌 거 아니냐? 아 진짜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집안이 뭐가 잘났다는 건데. 그리고 내가 뭐 호구를 잡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유연이 앞에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아, 내가 미쳤다 정말. 형한테 이런 소리를 그냥 할 게 아니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결혼식도 오지 마.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낫겠어. 결혼을 할 때부터 아주버님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항상 막무가내였고, 결혼식 때도 필요한 때 정신없이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되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고, 남편 또한 화를 많이 냈지만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결혼하고선 아예 더 편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아무리 결혼을 저보다 일찍 했다곤 하지만 내가 결혼은 양보했으니 아이는 내가 먼저 낳아야 하는 거 알죠?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결혼을 형보다 먼저 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건 이해하고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하여튼간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는 꼭 내가 먼저 낳는 걸로 하자고요. 결혼이나 하고 말을 거네. 그리고 우리 아직 아이 계획은 없으니까 제발 우리 자녀 계획하기 전에 결혼이나 하라고. 그리고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요즘에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이상한 말 좀 하지 말라니까? 형 그렇게 따지면 뭐든 형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형한테 불리한 건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건 꼭 순서 따지더라. 야,
집안에 순리라는 게 있는 거야. 꼭 조선시대에서만 이런 게 있는 줄 아냐? 재수씨,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는 순서를 지키는 집안이니까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게 미리 조심조심 하자고요. 요즘 뭐 그런 것도 있더구먼. 여자가 임신 안 되게 하는 피임기구? 이런 것도 있던데. 재수씨 간단하니까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나? 네? 지금 저보고 피임기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저한테 말하는 건 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까 남편이 말했다시피 아직은 아이 가질 계획도 없고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재수씨 좀 예민하네. 내가 뭐 재수씨한테 빔 그거 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거죠. 나야 뭐 조심할 건 없지만 재수씨랑 동생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미안할 텐데 먼저 결혼해가지고 임신도 먼저 하면 아랫대에서 서열이 틀어지지 않겠어요? 서열 운운하는 남편의 집안은 그렇다고 아주 보수적인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은 여러 번 재수하느라 남편이 먼저 대학도 갔고 군대도 먼저 갔다 왔고 심지어 취업도 먼저 했는데 그건 또 순서대로 안 했다고 한 것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집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불만이 많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여보. 일단 당신만 알고 있어. 나도 아까야 알았는데 도저히 이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형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대. 인터넷 노름하다가 적발돼서 조사받는데 뭐 다행인지 뭔지 징역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노름? 저번에도 무슨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내기하다가 싸움 나서 경찰서 갔다 왔다더니만 이번에는 뭐? 노름? 진짜 당신 형이지만 정말 가지가지 하신다 정말. 뭘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도 결국에는 아시는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한테도 밝히지 못할 일을 왜 굳이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네. 어쨌든 엄마 아빠 아시면 난리 날 거고 어떻게 하지? 형은 나중에 자기가 벌어서 갚겠다면서 이번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갚을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형이 자꾸 사고 쳐가지고 당신까지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이번에는 형이랑 잘 얘기해서 정신 차리라고 할게. 당신이 잘 생각해서 선택해. 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차피 뭐 아주버님이 내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당신이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서 벌금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정신이라도 차리시겠지. 아주버님은 한탕주의였는데 항상 노름과 내기를 일삼으면서 각종 분란을 일으키곤 했었죠. 그러면서 직장도 이것저것 전전하며 1년 이상을 다니지 않으셨고 한 번 직장을 쉴 땐 6개월 이상 쉬기도 했어요. 반면 남편은 늘 한결같이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었는데 직장도 졸업 후 다닌 직장을 10년 이상 꾸준히 다녔죠. 워낙 두 사람 성향이 달랐는데 남편은 그래도 아주버님의 인생이라 존중해줬지만 아주버님은 아니셨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회사에 목숨을 걸어? 어차피 그만두면 남 되는 회사를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하고 싶어?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월급을 더 주기라냐? 승진을 빨리 해주기라냐? 결국에는 꼴랑 월급 조금 받으면서 일할 거면서 무슨 야근이니 뭐니 하면서 일을 해? 참.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소스 줄 테니까 우리 투자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난 투자는 별로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난 회사 좋아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없긴 왜 없어. 나중에 성과급으로도 나오고 승진할 때도 다 참고해서 승진하는 건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내 승진이 빠른 편이라고 다들 칭찬하는데 형만 그런다니까? 그러고 보니 형은 이번에 면접 갔던 곳에서 출근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거기? 월급이 고작 그 정도로 뭘 하겠냐? 차라리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연봉 받는 게 낫지.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야근도 많다고 하는데 나 그런 곳에서 일 못하는 거 알잖냐? 재수씨, 재수씨가 우리 종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도 좀 쉬고 싶은데 재수씨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직장에 짱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제가요? 제가 그러라고 해서 그럴 사람도 아닐 뿐더러 남편은 자기 회사 얼마나 애정 갖고 일하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저도 이직해서 그런가 한 직장에 이렇게 계속 오래 근무하는 거 보면 남편 대단하다고 생각 드는데. 대단하긴 미련한 거죠 뭐.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누가 사장이라도 시켜준대요? 그냥 미련한 거지. 월급 주는 만큼 대충 일하다가 눈치 보고 그만두고 그러면 되는 걸. 쟤는 쓸데없이 저런 거에 집착하는 거죠 뭐. 지가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재수씨라도 뭐 투자 생각 있으면 할래요? 하긴 종수나 재수씨나 배포가 콩알만 해서 투자는 못하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부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원래는 여자는 즐기는 거란 막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와는 다른 조신하고 참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죠. 당연히 아주버님에게 들어오는 선자리도 없었고 겨우겨우 선자리를 마련해서 소개를 해줘도 아주버님은 복에 겨워 다 거절하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찾고 찾아 주선한 선자리도 아주버님 막말 때문에 파탄이 난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 저에게 전화까지 올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난 정말 네 아주버님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아유, 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를 도통 할 수가 없어. 어릴 때는 그래도 나름 자기 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만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철없어지는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니까. 이번에 어렵게 부탁해서 선자리 마련했는데 걔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왜요? 아주버님 그래도 신나서 선자리 가신 거 아니세요? 전날에 남편한테 같이 백화점도 가자고 하고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챙겨 입고 나갔다던데. 선보는 여자분도 엄청 미인이시라고 하던데. 그래도 아주버님 직장이나 이런 건 아시고 선자리 마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선자리 오니까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들다고 하셨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그니까 걔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배짱을 부린다니?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할 건데 성형은 어디랬느니 집은 자가냐 전세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시부모 보실 생각 있느냐면서. 아이고, 자긴 결혼할 때 반반 비용 낼 여자가 필요하단다. 기가 막히지? 뒷골악선이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내 아들이지만 진짜 어디 한번 지어 박았으면 좋겠어. 어머,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셨대요? 사진 보시더니만 엄청 마음에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손자리에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저런 얘기를 했다더라. 여자도 직업이며 뭐 이런 거 다 상황 알지만 사람이 중요하니까 한번 만나보려고 했다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바로 저런 말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 버렸대. 그렇게 가니까 종대개는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휴, 개념이 없는 여자란다 정말. 쟤를 어쩌면 좋니? 유연아, 내가 너한테 형님 자리 꼭 채워주고 싶었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선자리를 그렇게 파탄을 낸 아주버님은 얼마 뒤에 결혼을 한다면서 형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형님과 만나는 와중에 선자리를 나간 거였어요. 형님께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했지만 아주버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온 가족의 골칫거리였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형님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아주버님 성격을 전혀 모르고 결혼하는 건 아닐까. 아주버님이 엄청난 연기력으로 형님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들이 주의 깊게 보기도 했죠. 그런데 보니 형님도 아주버님이랑 똑같더라고요. 동서, 말 놓아도 되지? 어차피 내가 동서보다 나이도 이고 설도 위잖아. 안 그래?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다며? 우리가 애 낳기 전까지는 동서네도 아이 안 갖기로.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이 낳고서도 바로 나오면 좀 그렇잖아.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한 2, 3년 있다가 낳는 건 어때?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동서네는 딸을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별을 제가 뭐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아직 자녀 계획은 없어요. 남편이 좀 있으면 승진식이라 그때 지나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저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 좀 더 다니고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은 바로 임신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첫째잖아. 그럼 이제 장손 낳아야 나도 좀 편해지겠지? 남편이나 나나 아직 건강하니까 지금 계획하면 뭐 당장 임신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출산일 이것저것 생각해서 3개월 안으로는 가지려고. 왜? 동서는 병원 다녀야 되는 거야? 하긴 동서 보니까 임신이 쉬울 것 같지는 않네. 나는 생리도 꼬박꼬박 잘하거든. 아, 제가요? 저도 생리 꼬박꼬박 잘하긴 하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그거랑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도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안 돼가지고 검사 받아봤더니 생리를 꼬박꼬박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임신했거든요. 저희는 계획하면서 바로 병원 다니려고요. 형님은요? 나? 내가 왜 병원을 다녀? 아유, 동순애는 좀 시원치 않아? 우리는 괜찮아. 그런 게 또 나이랑은 별개잖아? 솔직히 나도 40대니까 걱정되겠다고 많이 듣는데 나 보기보다 신체 나이 젊거든.
남 병원 안 다녀도 임신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 서열도 있는데 동서는 아직 아이 생각은 없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있을게. 아주버님과 똑같이 말하는 형님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주버님만큼이나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셨어요. 시댁에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꼭 아주버님과 형님도 같이 오셨고, 형님은 은근슬쩍 제 옷 택을 확인하시기도 하고 들고 있는 가방이 뭔지도 보기도 하셨어요. 동서, 못 보던 옷인데 새로 샀어? 어디서 샀어? 택 한번 봐도 돼? 여긴 어디지? 아니, 내가 웬만한 브랜드 택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 건지 잘 모르겠네. 그나저나 동서, 요즘 피부 관리는 잘 안 하는가 봐. 동서 나이에 이렇게 탄력이 없으면 되겠어? 누가 보면 나보다 언니인 줄 알겠네. 동서, 화장품은 못 써? 화장할 때 그렇게 얇게 화장하면 기미랑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아? 아, 이거 그냥 보세 옷이에요. 브랜드는 아니고. 그리고 화장품은 그냥 이것저것 잘 맞는 거 쓰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요즘 좀 일이 바빠서 그런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죠? 그래,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네. 에이, 동서는 옷이라도 좀 좋은 거 입고 다니지. 보세를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그래도 보이는 이미지가 단데 그렇게 아껴 써야 살 수 있는 거야? 하긴 도련님 월급이면 뭐 브랜드 옷 하나 사기는 힘들겠네. 동서는 그냥 사원이지? 월급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 도련님은 언제 승진한대? 옷 사기 부담스러워서 안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옷 사서 입는 거라. 저는 브랜드고 뭐고 그런 거 따지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남편 승진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빨리 승진하는 편이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봤자 직장인 월급 얼마나 오르겠어. 동서도 참 힘들겠다. 조그만 월급 아껴 쓰려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 동서, 그러지 말고 나중에 우리 집에 좀 와. 나 안 입는 옷들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거든? 차라리 동서 나눠주는 게 낫겠어. 아우, 미리 알았으면 그거 버리지 말고 동서한테 줄 걸 그랬어.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 짠하네. 대놓고 형님이 저를 무시해도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셨고, 그래도 못난 아들 걷어간 형님이니 혹시라도 잘못 말이라도 꺼내면 다시 아들 되돌려 놓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시부모님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혹시라도 아들이 사고를 치면 어쩌나 전전긍긍 하셨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전 시부모님을 원망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마음이 괜찮았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도 못 말리시니 형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기세등등해 절 무시하시더라고요. 동서, 저번에 동서 친정 어디라고 했지? 뭐 무슨 읍이라고 했나? 아, 동서 혹시 어릴 적에 무슨 산 타고 놀고 그런 거 아니지? 나는 그런 거 TV에서나 봤지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동서네 동네가 딱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 동서는 나이만 나보다 어리지 시골 촌구석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상경한 거야?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귀촌하셔서 주소지가 그렇게 된 거고, 와이프는 어릴 적부터 여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게 따지면 형수님이 자란 동네가 더 촌이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백화점이며 뭐며 다 다니면서 다녔는데요, 뭘. 형수님이야말로 수학여행으로 놀이동산 처음 가보시고 그런 거 아니세요? 아니, 뭐, 나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동서는 솔직히 저보다 나이도 어리잖아요. 동서랑 나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동서, 그럼 이 과일 먹어봤어? 용가라는 건데, 혹시 처음 본 건 아니지? 아유, 내가 동선의 친정에 이런 과일을 좀 보내드려 봐야 되겠다. 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안 먹어보셨을 거 아니야. 아니, 형수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기촌하셔서 그런 거라니까요. 와이프 대학 가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생활했다고요. 형수님 근데 너무 저희 와이프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부터 자꾸 와이프 촌 출신이냐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동서는 이렇게 남편이 두둔해주고 너무 좋겠네. 그냥 말해본 거예요. 동서, 기분 나빴어? 아니지? 장난이야, 장난.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나는 좀 신기해서 그런 거야. 동순의 친정 주소가 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야. 형님은 매번 저를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혈안이셨고, 저나 남편은 그런 형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 누구 하나 말리지 않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아이 계획을 갖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선 집으로 누군가 바로 달려왔는데, 바로 아주버님이셨답니다. 재수씨,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아니, 우리 한 약속은 어떻게 하고선 이렇게 대책 없이? 재수씨,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와이프가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 알아요? 당장 가서 재수씨가 사과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낳을 때까진 아이 같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약속을 안 지켜? 사람이 순서가 있지.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그리고 와이프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를 해? 형이 더 이상해. 아니,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 가서 왜 안 생기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원인을 찾던지 도움을 받던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임신을 바라면 뭐가 돼? 형 결혼한 지 5년이고 우리도 벌써 10년이 넘었어. 이제 언제 아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같이 병원이나 가봐. 우리가 왜 병원을 가봐? 아이는 원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니들이 그렇게 욕심내서 순서를 안 지키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려던 아이도 니들 때문에 안 생기는 거라고. 그니까 재수씨도 가서 와이프한테 사과해요. 와이프가 얼마나 임신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자연순리를 어기면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임신해야 하는 걸 그쪽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임신이 되겠어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고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이 분노하며 화를 내자 다행히 아주버님은 집으로 가셨지만 그 뒤로 저희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모두 형님은 오열하며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고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를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항상 두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니 저희에게 매번 사과하셨죠. 그렇지만 따로 시부모님을 만나뵈려고 해도 꼭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던데 우리 재수씨는 어떻게 하나? 우리 조카 공부는 글렀네 글렀어.
우리가 아들 낳으면 당연히 머리 똑똑했을 텐데. 재수씨 나중에 조카 키우려면 고생 좀 하겠어요. 머리라도 좋아야 나중에 사회 나가서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지. 에휴. 진짜 형, 이딴 식으로 말할 거면 우리 다신 좀 보지 말자. 형, 우리가 형네 피하는 거 몰라? 어떻게 사람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나중에 형네 자식 보고 엄마 머리를 닮았다느니 어떠느니 하면 기분 좋겠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그딴 말을 해? 엄마랑 아버지도 그래요. 형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로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형한테 그딴 말?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네. 결혼하더니만 애가 맛이 갔어. 너 언제부터 형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진짜. 하긴 니들이 정신이 있는 애들이면 지금 이 사달이 낫겠냐? 여보, 너무 화내지 마. 당신이 차마 어린이잖아. 원래 첫째가 좀 고단한 편이지. 동생들이야 뭘 알겠어.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당신이 좀 참아. 그리고 부창 부술하잖아. 그 아내의 그 남편. 이게 같이 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결국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 멈췄어요. 한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을 마주하지 않으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쯤에 시부모님도 이제는 당신들 인생을 살고 싶다면서 귀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이나 저나 귀촌 정보도 알려드리면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집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니들 이렇게 니들끼리 잘 사는 건 보기 좋다마는 그래도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집에 와서 밥도 좀 먹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얘기도 나눠야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시잖아. 이번에 귀촌하겠다고 한 건 들었지?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생활비를 드리진 못해도 집이라도 구해드리거나 지어드리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굳이 집을 지어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시골로 가시겠다고 결정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주던지 팔던지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아직 지역도 결정을 못했고 아마 결정하시면 집 내놓거나 하실 것 같던데 그걸로 새로 집 짓거나 구하면 되지 뭐. 뭐? 그걸 왜 팔아? 그 집은 나한테 유산으로 줘야 하는 건데 그걸 팔면 난 유산으로 뭘 받는데? 그거 원래 내 거야. 두 분 다 돌아가시면 내 건데 그걸 왜 팔아? 집은 일단 그냥 두고 생활비는 그래도 모아두신 돈으로 하실 테니 우리가 집이라도 구해드리면 되지. 뭐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나? 뭐? 지금 원룸이라고 했어? 아무리 두 분이라고 하시지만 원룸에서 어떻게 지내? 그리고 귀촌하려면 시골집 구해야 하는 건데 무슨 원룸은 구한다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 꼭 형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법도 없고 그걸 처분하든 뭐라든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야. 이런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 마. 그 와중에 자신 유산을 챙기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남편은 너무 어이없어 했고 세상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급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귀촌을 결심하셔서 겸사겸사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황당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동서, 이젠 좀 살림 좀 나아지겠다. 아닌가? 우리는 뭐 아직 자식도 없고
둘이서 먹기 부족하진 않은데 동선에는 자식도 있고 여러모로 나가는 돈도 많잖아. 동서 안 그래도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는 브랜드 옷 하나쯤은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려나? 가만 보자. 도련님이 원래 직급이 뭐였죠? 대리였나? 그렇지. 이제 과장 되는 거니까 아마 대리지. 내가 그러게 뭐라고 했어. 한 회사에 뼈를 묻어봤자 뼈가루만 되지 뭐가 되진 않는다니까. 회사에서 고작 사원한테 사장이라도 되라고 자리 하나 주겠어? 에휴, 내가 이래가지고 답답했다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희한한 고집이 있어. 봐봐. 결혼도 오래 연애해서 결혼한 거. 여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유, 그러게. 원래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사람이 좋은 선택도 하고 그러는 건데 도련님은 잘 그런 거 모르는가 보다. 어쨌든 과장이라니. 참 그 나이에 과장이면 밥은 먹고 살겠니? 에휴, 내가 안 그래도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도련님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진급했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뭐 과장이라니. 열심히 한 대가가 그러니까 좀 그렇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둘이서 신나 깔깔 대더라고요. 저와 남편, 시부모님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기업부장 형님에게 회사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며 저희에게 친구 이름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한 그 친구라며 말을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던 형님 표정이 한순간에 어두워졌는데 너네 회사에 대표로 가는 건데 몰랐어? 라며 형님 친구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를 끊더니만 형님은 갑자기 사색이 되어 말을 했어요. 도련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회사 대표로 온다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 아니, 이번에 대표 바뀐다고 했던 게 도련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장난하는 거죠? 갑자기 대리에서 무슨 대표야? 뭐 단체로 몰래카메라 찍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재미없는데? 제 친구인 거 도련님 알았어요? 내가 말을 했었나? 아니요. 형수님 친구분 계신지는 몰랐죠. 뭐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달부터 제가 거기 대표로 갈 겁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 인수를 했다더라고요. 그건 들으셨죠? 대표 자리 두고 말이 좀 많았는데 그쪽 대표가 워낙 사건 사고도 많은 사람이라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제가 승진하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일단 이렇게 알게 됐으니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형수님. 아니, 원래 그럴 수가 있는 건가? 갑자기 일개 사원이 무슨 대표가 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죠? 아닌데? 대표님이 나랑 같이 술 마셨을 때도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우리 회사 대표랑 좀 친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술 마실 때도 별말 안 하던데 갑자기 무슨... 형수님이 대표랑 친하던 아니던 뭔 그건 제가 할 바는 아니고 우선 그 사람 횡령권도 있어서 아마 가자마자 그거 조사할 것 같네요. 감사도 바로 실시할 거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장되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을 대신하셨으니 제가 대표가 됐으니까 걱정은 안 하시겠죠? 남편은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한 보답을 대표 자리로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성사한 거래도 워낙 많았고 그 덕에 매출도 많이 올라 받을 수 있었던 자리였죠. 그렇다고 형님네 회사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회사 대표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니 형님은 뒤로 쓰러질 듯이 놀라 하셨어요. 더 놀라운 얘기는 그 뒤에 있었어요. 남편이 대표로 간 후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전 대표의 횡령건에 형님이 연루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업무 태만까지 더해지며 그렇게 부장이라 자부심을 갖던 형님은 한순간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사건건 저희를 무시하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굳이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엎었던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소식조차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매번 연락을 해봐도 바쁘다며 끊어버리는 통에 요즘은 속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들어보니 그렇게 쫓겨난 형님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직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은 육아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성실한 남편의 성격은 육아에도 빛을 발하네요. 아이가 자라면서 한 명을 더 낳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니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있나요? 다들 어떤 관계로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우리 세 식구 열심히 오손도손 살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입을 덮고 살면서 허튼 짓 안 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가더라고요. 잔뇨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못 보는 것 같다고 불편해 있었지만 어쩔 때는 또 괜찮다며 넘어가길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옆구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길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혈뇨까지 보게 돼서 가볍게 넘어갈 증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혈뇨를 보는 순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신장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콩팥에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직 40대 중반인 젊은 나이라 암과는 거리가 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건강은 자신 있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누구보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남편의 암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고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기적인 건 남편의 암이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고 콩팥에서만 자라고 있어서 서둘러 이식을 받는다면 희망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문제는 공여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들 중 남편에게 콩팥을 나눠줘야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보다 먼저 떠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의사는 가족이 이식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만 배우자인 저도 남편에게 이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왜 제 딸이 콩팥을 떼어줘야 되는 거죠? 이식자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사돈 집안 식구들 중 한 명이 이식을 해주면 되잖아요. 제 딸이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건 제가 반대합니다. 주서방과 결혼했다고 무조건 제 딸이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사돈이 직접 해주면 되겠네요. 아유, 사돈.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만에 하나 수술로 잘못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요. 존수로 따지면 모자지간은 1촌, 형제지간은 2촌, 부부 사이는 무촌, 즉 0촌이라는 건데 그만큼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며느리가 공여자가 돼줘야죠. 부부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라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딸이 신장이식 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보였던 암이 신장이식 후 다른 장기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힘들게 신장이식 해줬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주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 딸의 노력이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이가 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둘 다 위험해지는 길을 선택할 순 없어요. 사돈이 주서방을 아끼는 만큼 저 또한 제 딸이 아픈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돈 집안 가족들이 이식해주는 게 아닌 제 딸에게 부탁하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할 거니 이 문제를 제 딸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주서방 자네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신장을 떼어내기 위해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 어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이해해주게. 너도 엄마를 설득시킬 생각 하지 마라. 시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손을 뿌리치더니 화가 많이 났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선 밖으로 나가셨어요. 엄마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고 모두가 이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한가득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병실 밖에서 아주버님 내외와 시동생 내외가 남편의 신장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식해주는 게 쉬웠으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화를 냈겠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야.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식해준다는 말을 고민도 하지 않고 뱉을 수가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장기 이식이 장난이야? 그래요. 저도 형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요. 총각도 아니고 이미 가정을 이뤘는데 이식 문제로 합병증이 오면 그때 돼서 후회하게요? 배우자와 애들도 생각을 해야죠. 당신도 나서서 공여자가 되겠다는 둥 그런 쓸데없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둘째 형님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려고 그래?
아까 어머님이랑 둘째 형님 어머니랑 싸우는 거 눈앞에서 보고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이 나와? 어머님은 당신이랑 아주버님이 이식을 해주는 것보다 둘째 형님이 직접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일인데 왜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그래? 만에 하나 둘 다 잘못된다 해도 애들은 형님 쪽 친정에서 키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어찌됐든 당신은 나랑 우리 애들만 생각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괜히 이식해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날뛰면서 둘째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난리칠 거라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렇잖아도 신장 이식에 대해 찾아봤거든? 합병증이 정말 많더라고. 공여자도 평생 약을 달고 살 수도 있고 수명도 짧아진다더라. 이식을 받은 사람보다 공여자가 훨씬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절대 먼저 나서지 마. 둘째 형님은 본인이 직접 강하게 나서서 이식해 주겠다고 말을 해야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왜 입을 다물고 있대? 저런 성격 정말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다들 남편의 신장 이식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식을 한다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뒤탈 없이 가족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잠 한숨 못 자고 남편 곁을 지켜주던 제 옆으로 시모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집에 잠깐 들렸다 왔다면서 먼저 저에게 말을 붙였는데 시모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기, 고민 좀 해봤니?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던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그것도 예상할 수 없다더구나. 아무래도 뇌사자들 중에서도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거라 쉽지 않은 것 같던데 내 아들한테 차례가 오기도 전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리면 그땐 이식을 받아도 소용이 없잖니. 의사도 현재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다. 한시가 급하다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지금의 기회를 잡지 못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땐 이미 신장 이식을 해줘도 늦을 수가 있다는 거다.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벌써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한 번을 시킨 적이 있니?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아들이 잘못한 적은 있었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배우자인 네가 이식을 안 해줄 이유 없잖니? 아까 사부인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사부인이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고 애들이 자기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겠어?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사돈이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는 거고 나중엔 후회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꾸린 가정만 생각하거라.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날만 그리면 되는 거잖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때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다. 시모는 제가 서둘러 이식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졌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서둘러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결정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도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저를 걱정하셨어요.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신장을 줘도 되는지 검사를 진행했고 이식 적합성 검사와 신장 CT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장을 주면 남편이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세하게 체크를 했고 검사 결과 남편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서 수혜자인 남편은 그날부터 제 신장이 최대한 거부 반응 없이 기증받을 수 있도록 혈장 교환수를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 전날 저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왔어요. 그렇게 수술 시간이 다가왔고 동시 이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신 마취에 들어갔는데 마취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술 담당 의사는 어떻게 된 거냐며 마취과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며 약간의 용량을 늘렸지만 저는 약간 몽롱하기만 할 뿐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는 더 이상의 과다 투여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종류의 마취제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술 중단을 권했고 결국 옆 수술대에 있던 남편도 수술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이미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마취가 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은 취소가 되었고 다른 날 다시 수술 일정을 잡아야만 했어요. 하루가 급한데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병실로 들어온 저는 몽롱한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저와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일정이 미뤄지게 되자 시모는 의사가 일 처리 하나 똑바로 못한다며 자기 아들한테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서 간호사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다음 날에 수술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면서 일정이 변경되면 다시 알려주겠다며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취제 용량이 높았는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진정제를 투여했었는데 그게 약간의 몽롱함과 수면을 유도했고 약간의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너는 정신사납게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면 어쩌니? 누가 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진정제에 취해 잠에 빠졌으니 걱정할 건 없다만.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마취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말이야. 얘도 그렇고 내 아들도 수술을 못 받아서 많이 불안했는지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진정제 투여했다더만. 깨어나려면 좀 기다려야 한다더라. 아니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믿고 수술을 맡기겠어? 그러니까요. 그동안 제가 병원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영식 씨 얼굴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 여자 이식 안 해주면 어쩌죠? 그런데 진짜 영식 씨가 이식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정말 가능하대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어쩌겠어. 내가 내 아들 기증받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짜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다. 너는 내가 조심 좀 하라니까.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내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지킬 건 지켜달라고 얘기했었잖아. 너희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유, 제 나이가 뭐 어때서요. 아직 40 초반이면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저도 영식 씨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 이식 끝나면 폐기물 처리한다면서요. 그럼 상관없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당연히 불안하지. 계획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어. 내 아들이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땠어? 거의 매일같이 너희 집에 드나들었잖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행동하면 안 되겠니? 일단 전현 콩팥 떼어낼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그때 돼서 폐기물 처리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무리 내 아들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다 해도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돼서 그런 거죠. 신장 이식해주면 저 여자한테 다시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데요. 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만큼 너를 향한 감정이 더 크다는 거다. 신장 이식 받으면 고장난 물건인데 당연히 이혼시켜야지. 나는 차라리 신장 이식 해주고 얘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니.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새 출발하면 되는 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저도 이런 삶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이번 수술만 끝나면 드집 잡을 거 뭐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이혼시킬 작정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조만간 뵙자고 전해드려.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영식 씨가 세상 떠나면 저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아이고, 전현 가족들 오는 것 같다. 너는 그냥 전현 친구라고 하면 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상황 봐서 조용히 빠져나가라.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여긴 다시 오지 마. 처음에는 진정제를 맞아서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진정제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모는 간호사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제가 깊은 잠에 빠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까지 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저 몰래 이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면을 쓰고 제 신장을 뺏으려고 연기를 했다는 거에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내연녀와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실눈 뜨고
내연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윗집으로 이사 온 여자였어요. 내연녀가 가정 있는 남편한테 접근했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언제나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이 행동했었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건 전부 다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 주고받았었는데 언제부터 눈이 마주친 건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려 했던 저보다 좀 젊고 여우 같은 여자를 새 며느리로 받으려는 심호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며느리로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와 아는 지인인 척 연기를 하는 윗집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15년간 함께했던 세월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신장 이식을 안 해도 돼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는 제 앞에서 연기하는 시모와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는 내연녀를 붙잡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마취 제와 진정제 때문에 걷는 게 힘들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윗집 여자를 향해 냅다 튀어나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병실문을 잡고 있던 내연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부모님께서는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미 저는 이성을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너까짓 게 감히 내 가정을 무너뜨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사 왔으면 조용히 살면 될 것이지. 나 몰래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나보고 친구라고? 엄마, 인연 제 친구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윗집으로 이사 온 여자라고요. 언제부터였어? 그이랑 놀아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 몰래 쓰레기 짓을 했으면서 콩팥을 떼어달라고 그래? 당신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다며? 콩팥 떼는 순간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방금 그랬잖아. 아니 얘가 지금 마취가 덜 풀렸나? 내가 언제 그랬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다. 마취 부작용이 환청이나 환각 증세 같은 게 있다더만. 네가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오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전현이 신장 이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신장 없으면 당신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신장 공여자가 한둘이야? 하루에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차라리 그냥 기다려요. 저런 여자 신장 받아봤자 기분만 찝찝하잖아요. 잠깐만. 너 지금 어디 가니? 곧 수술 일정 다시 잡기로 했는데 그냥 가버리면 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오해가 있다고 했잖아. 나도 처음에 내 아들이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뱃속에 내 아들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내칠 수는 없잖니. 그래서 잘 거슬려서 조용히 정리할 생각이었어. 워낙 거머리처럼 붙어대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너 몰래 마무리 지으려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머머머,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거머리? 지금 나보고 거머리라고 했어요? 내가 접근한 것도 아니고 영식 씨가 나한테 다가온 건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쪽이랑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지긋지긋하다고 나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끌려서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서 받아준 것 뿐이라고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주 놀고들 자빠졌네. 어차피 상황 파악 끝났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테니 다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시모는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며 저 몰래 내연녀를 정리하려 했다고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 병실에 있는 남편은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 몰래 윗집 여자와 놀아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제 손까지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신장 이식을 해주길 부탁했지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눈 감고 새며느리를 드리려 했다는 거에 저희 부모님은 분노하셨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그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남편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주려고요.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뇌사자 신장이식 기다리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남편은 당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몇 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혼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남편의 재산과 생명보험 제 몫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알게 된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년 전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내연녀는 전 남편에게 버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알렸는데도 거들떠보지 않자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막막해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 모습이 자기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작업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헬스장까지 다니며 홀리고 그리고 그런 유혹에 남편은 윗집 여자의 계획에 넘어가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자기 자식을 임신한 줄로 착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마취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남편한테 신장을 이식해준 뒤 폐기물처럼 버려졌겠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행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병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최고의 복수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네외와 동서내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는 병문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세요. 시모와 남편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시모는 남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얼굴 한번 비춰주길 원하고 있지만 눈 감기 직전까지 병원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서에게 듣게 된 소식은 남편은 암세포가 전이되기 전에 신장을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폐와 여러 장기에 전이가 돼서 좀 더 삶이 단축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제 신장을 떼어주길 바랬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제 감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네요. 15년간 함께 살아왔던 삶이 후회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남편이 떠나면 생명보험으로 3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으로 제 아이들 잘 키우며 살아가려고요. 이게 최선의 복수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지 않은 생이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저이기 때문에 한번 제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늘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저였기 때문에 20살 되자마자 고시원에 들어가 공무원 준비를 하였어요. 비록 구급 공무원 준비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공부를 했고 3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니 외로웠던 시간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사람 때문에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 지식인이었고 저와 영어 스터디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구급 공무원이랑 결혼을 해? 에휴, 너 변호사만 합격하면 공무원이 뭐니? 의사도 출석했어. 그래도 어떡해요. 진이 임신했는데. 제가 가장이고 남자니까 책임져야죠. 그래도 저 공부하는 거는 진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제 시험은 걱정 마세요. 성인이니까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걔 아마 네가 변호사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아주 애를 가져가지고 네 발목을 잡아? 속상해 소원. 걔 대학도 안 나왔다며? 너랑은 급이 틀린 앤데 어쩌자고 그런 애를 임신시켜? 너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살았는데 너무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역시 뭐 넉넉히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아직 변호사 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내가 안 따지게 생겼니? 웬만해야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떻게 그런 급낮은 애를 데려와? 너 변호사 되면 옆집 아줌마가 의사 자리 딱 선보게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다 물 건너가고. 애 나 없으면 제가라도 하지. 애까지 떡하니 생겨가지고. 어머님은 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 전 임신한 저를 찾아와 애를 지우라고 종용하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고 그런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 입원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절대 굴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건 두 부모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미움 그대로 가지 않고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 어머님께 기쁨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입원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돌릴 것 같아? 네가 성진이 짝이 되는 게 어울리기나 하냐고. 너 같은 애 내가 여러 봤다. 우리 성진이 장래가 아주 유망하니까 지금부터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 놔주는 거잖니. 하여튼 어려도 무섭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제 진심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성진 씨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까지 있는데 포기 못해요. 어머님도 성진 씨 혼자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빠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 아이 때문이라도 성진 씨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 그 애 때문에 지금 우리 성진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이 집에 시집 올 거면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와야 할 거야. 너같이 남자 배경 보고 접근하네.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으로 확신시켜 줄 테니 그리 알아. 이 철거머리 같은 무서운 것. 거센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제 마음 때문에 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 후 고난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변호사가 될 거라며 구급 공무원인 절 못마땅히 여기셨고 절 보면 한숨과 함께 비난 섞인 조롱을 일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었고 시험 공부를 하는 남편인데 왜 저러시나 말이에요. 저희 집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남편이었어서 속상하면서도 부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절 키워주신 분들인데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나 했거든요. 오서방, 공부하랴, 임신한 너 돌보랴. 아주 바쁘겠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뭐 먹고 싶은 건 엄마한테 얘기해.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지 말고, 알겠지? 오서방은 아마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거에도 잘할 거야. 엄마는 오서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변호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야? 변호사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떠니? 너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고 우리 집에 잘하고 엄마는 그거면 됐어.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언젠가 다 마음 푸실 거다. 기하게 키운 아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섭섭해서 그러실 거야. 어른들 마음 다 똑같지 뭐. 그리고 옛날 분이라 더 그러시고.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드리고 잘 보셔. 내가 알아서 잘하지. 엄마는 참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 가진 부모라고 그렇게 수구려. 내가 잘할 거니까 엄마가 그럴 필요 없어. 자꾸 그러면 내가 더 속상하고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나 잘 살 테니까 꼭 지켜봐줘, 엄마. 그 모습 보여줄게. 상대적으로 시댁과 친정의 온도차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살면서 어머님께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귀하게 키운 아들 대학도 안 나온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여러 번 생각하며 저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서우신 분이었고 임신한 저를 챙겨주시기보다 오히려 부려먹으셨어요. 너 임신한 거 유세 아니니까 내일 시장 봐가지고 연포탕이나 끓여놔. 이맘때쯤 우리 성진이 연포탕 먹고 기운 내거든. 네가 이제 성진이 와이프니까 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가진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네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어쩌니?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성진 씨 어머님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요. 잘할 필요 없다. 네 끝이 여기 며느리로서 끝날 것 같니? 지금이야 성진이가 콩깍지가 씌어서 못 말리지만 곧 두고 봐. 넌 이 집에서 쫓겨날 거다. 그러니 임신 초기 때 애 지우는 거 잘 생각해봐. 난 너한테서 나온 우리 성진이 자식 안 반가우니까. 어머님, 제 뱃속 아이가 듣고 있어요. 어떻게 자식도 낳아서 키워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네가 싫다는 거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대놓고 말해도 못 알아듣네. 나한테 잘 보일 생각 마라. 내 맘 안 돌릴 테니.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여러 번이었고 이게 반복이 되자 잘하겠다는 마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더더욱 못 참겠는 건
제 뱃속 아이까지도 비렁뱅이 취급하는 시어머니는 못 참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고, 제가 유산을 하자 남편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애를 잃고 이제야 이런 판단을 한 남편에게 조금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힘든 제 마음을 참 잘 달래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나가 살게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자주 올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날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저런 애 유산한 게 뭐가 태수라고? 네가 집을 나가 살아? 내가 밥도 해줘야 하는데. 엄마, 저 진이랑 결혼했고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진이한테 이러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네가 말해봐라. 너 나가 살고 싶어? 그렇게 애 떨어진 거 가지고 네 남편 꼬드겨서 나가고 싶냐고. 네가 얘기해. 네, 나가고 싶어요, 어머님. 참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아기랑 네가 제일 소중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래야지. 나도 공부하러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거든. 미안해.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계속되는 모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 얼씨구? 아주 푹 치고 장구 치고. 그래, 너희끼리 어디 한번 잘해봐라. 고향 것. 감히 내 아들을 꼬셔가지고. 결국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고,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싫어하시게 되었는데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분가한 이유가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긴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저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셨고, 그런 이유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의 이런 사정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 뺏어간 것이 이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민원을 담당하는 데서 말이 되냐고요? 아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죄세요. 얼른 돌아가시고 가정일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신도 한패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지금 날 버렸다니까? 늙은 시엄이 혼자 살게 내버려두고 지들끼리 나가 산다고. 그런 양심 없는 것이 여기서 일하는 게 말이 돼요? 그딴 게 공무원이라고. 우리 아들은 변호사 될 사람인데 저것이 덕하니 임신해서 우리 아들을 꼬여냈다고. 그러더니 아들을 꼬셔서 이 집을 나가게 만들어? 동네 사람들 들어보세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이따 집에 들릴 테니 그때 이야기하세요. 여긴 제 직장이잖아요. 창피한 건 아나 보지?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꼬여내서 집 나가게 한 게 창피하기도 하겠지. 나쁜 것. 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회사에서는 저에게 경고를 주었고, 어찌됐건 전 회사에서 이상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처음에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게 돌변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모든 것이 지쳐갔었고,
공부하랴, 고부 사이 눈치 보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분가도 했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 발을 묶어둘 순 없잖아. 본인이 거기 가서 따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당신 고작 할 말이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맨날 어머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도 못해? 질린다. 너나 엄마나. 이래서 아무나랑 결혼하는 게 아닌데 내가 미쳤지? 그때 애만 안 가졌어도 내가 이러고 있진 않았겠지. 공부도 훨씬 잘 됐을 거고 변호사도 진작 됐을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분해 죽겠네. 뭐?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모든 거 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면서 지금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갑작스레 변해 있는 남편에게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대면대면 부부 사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냈지만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니 예민해서 그렇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가 더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눈치만 보던 날이었고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는 어머님과 열심히 공부만 하는 남편이었는데 드디어 남편에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이제 됐어. 네 인생 엄마 인생 활짝 폈다고. 고맙다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해. 뭐 당연히 되는 시험이었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 머리가 보통 머리도 아니고 이제 호강시켜 드릴게요. 호강을 시켜주려면 당장 쟤랑 끝내기부터 해라. 너 제가라고 해도 애도 없고 변호사에 선짜리 줄 섰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 겨우 9급 공무원이랑 쟤 평생 가야 6급밖에 더 되겠어? 그래봤자 꼴랑 300 얼마 받을 텐데 요즘 물가가 보통 물가냐? 이래서 전문직 여성이랑 결혼해야 하는 거야. 네 이세도 머리는 좋아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한번 결혼도 했고 무슨 수로 그러냐고요. 그리고 진이가 지 뒷바라지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지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해달랬냐? 지도 네가 변호사 될 줄 알고 발벗고 네 뒷바라지 나선 거 아니야. 걔가 변호사 3호 되는 꼴은 난 죽어도 못 보니까 그리 알아. 이 엄마랑 손절하지 않으려거든. 잘 생각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남편을 축하하는 마음이 들어 너무 설렌 저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서히 저와 멀어질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전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축하한답시고 친정엄마가 해다 주신 염소탕과 친정아빠의 산삼주까지 대령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까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주었어요. 이거 엄마랑 아빠가 자기 축하한다고 보내신 건데 그래도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지 않아? 아, 뭐 생색내냐? 본인들도 좋아서 보내신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딱 맞아. 내가 변호사 되면 당신이랑 장인 장모가 더 좋아할 거라고 하던데. 설마 나한테 뭐 바라고 이러시는 거 아니지? 나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곤란해. 뭐? 당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저 오랫동안 고생한 당신한테 축하한다고 하는 거지. 진짜 말 섭섭해한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도
당신이 걸러 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듣고 있어? 진짜 너무하네. 당신이 공부하느라 너무 예민해서 말을 안 했다지만 우리가 부모긴 한 거야? 통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매일 무뚝뚝하게 그러잖아. 따지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비위 좀 잘 맞추고 살지. 왜 우리 엄마 눈 밖에 나서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말 진짜 막한다.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너무 섭섭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고 남편이 변호사가 됐다고 하자 절 못마땅히 여기던 시어머니 또한 더더욱 심하게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남편도 저에게 소원해진 데다 어머님마저 저렇게 성화를 하니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진짜 헤어져야 하나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 한 번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우울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쯤 회사 직원들도 일전에 시어머니 행동으로 저에게 계속 인생 한 번이다 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어요. 애 없을 때 너도 새 출발해야지. 구급나부랭이랑 우리 변호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너도 새 인생 살아. 나이도 어린 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해? 내 평생 너 안 받아들일 거니? 그리 알아.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저와 성진 씨 문제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판단하기 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저 역시 어머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혼을 해도 제 의사로 할 거지 어머님한테 등 떠밀려 하는 이혼은 하지 않을 거니까 허튼 수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한마디를 안 져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학력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는 게 인성까지 쓰레기니까 말이야. 어머님의 말이 정말 우스웠지만 그러려니 하였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 남편마저도 저를 멀리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본인이 변호사가 됐다고 저를 배척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님 친구에게 들은 소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면서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진이 아무리 변호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아니지 않아? 이혼 준비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아직 정확히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치더라고. 아무리 내 친구지만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일하는데 괜히 주절거렸네.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머님이야 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깐요. 그리고 성진 씨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이혼한다는데? 성진이 선자리에 내놨잖아. 그 모시기 로펌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변호사 됐다고. 몰랐어? 아이고, 그 옆였네. 며느리 모르게 일을 진행한 거구만. 아유, 어쩌려고 그래? 참나, 난 또 이혼 중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어머님 친구분은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옆에 직원까지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어머님은 그 이후에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며 이혼을 종용하였고 남편과 헤어지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끌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였지만
이 부분은 큰 부분이었거든요. 어차피 성진이도 너한테 마음이 다 떠난 것 같은데 왜 붙잡고 있냐고. 당장 이혼해. 합의 이혼이면 된다고 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어머님이 나서서 알가알부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혼 전인데 성진 씨 선보게 하려고 하는 거 뭘 줄 알아요? 그러다 성까지 보고 결혼까지 오가면 엄연한 불륜인 거 모르세요? 그걸 아는 게 이혼을 안 한다고 해? 넌 자존심도 없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좀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정말 지치네요.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절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님인 걸 알지만 요즘 이 행동들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어머님께 제가 아는 사실을 고하자 어머님은 한참은 절 노려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어이없게도 로펌 입사한 남편을 본인이 손자리에 내놓고 저에게 하는 적반하장인 모습이었죠. 너랑 성진이하고 오늘 끝장을 보자. 성진이도 내가 다 설득해놨으니까 다 필요 없고 오늘 도장 찍어. 당장 따라와. 이거 놓으세요. 안 나요? 어머님, 이거 엄연한 죄라고요. 제 머리 다 뜯기겠어요. 당장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감히 변호사 아들을 둔 나를 가르치려 들어? 뭐? 불륜죄? 그래, 그거 없게끔 오늘 안에 끝장을 봐야겠다. 당장 따라와. 전 그렇게 하염없이 어머님께 끌려갔고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당해낼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다다른 곳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었는데 로펌 로비에서 저희를 이상하게 보면서 제재했지만 어머님은 오성진 변호사의 엄마라며 막무가내로 경비 직원들을 밀어붙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남편의 집무실 문을 연 순간 그대로 어머님은 표정과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들 책상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 떡하니 오성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구만. 당장 나와. 네? 아, 황당하네. 제가 오성진 변호사인데 누구시죠? 여기가 오성진 변호사 집무실은 맞는데 아들이라뇨? 당신이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제 남편이 여기 로펌에 근무하는 오성진 변호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딱 보아니 우리 아들 심부름이나 할 것 같은데 그런 의자에 앉아보고 싶었겠지.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요. 나 우리 아들이랑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이 사무실에 아무도 들이지 말고 내가 성진이 엄마니까. 아, 어이없네요. 저기요, 제가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아주머니. 지금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셋 다 당황을 했고 결국 남편을 호출하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에 헐레벌떡 끼어들어왔고 옷차림은 가관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던 남편은 카센터 정비복장을 하고 뛰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을 보고 그곳에 있던 변호사라는 양반은 입을 열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남편과 아주 잘하는 사람 같은 모양새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왜? 제 차 수리 맡긴 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 동명이인이다 보다 한참 그러더니 절 사칭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랑 아내가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설마 변호사님을 사칭하겠나요? 술이라니? 차술이? 네가 왜 이런 복장을 입고 차술이를 하고 있어? 넌 변호사잖아. 네 아들이 왜 이런 곳에서? 일단 내가 나가서 다 설명할 테니 엄마 좀 진정해요. 당신도 뭐해? 얼른 엄마 데리고 나오지 않고 내가 다 설명할게. 뻔뻔하게 남편은 시치미를 뗐지만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사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계속 낙방한 변호사 시험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찰나 저희 몰래 카센터 정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정말 우연히 손님으로 온 동명이인 변호사 명함을 받고 시험에 합격했고 취직까지 됐다며 저희를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말만 따라 좋은 여자를 만나 오히려 정비일을 그만두고 변호사인 척하며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속셈까지 있었고 말이죠. 너무 경악스러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다.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야. 어떻게 식구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줘. 네 아들이 카센터 정비사일 리가 없잖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다시 공부해라. 응? 일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속여서 미안해요. 자꾸 기대하는 엄마 실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두모자가 아주 웃기네요. 당신 그렇게 직업까지 속어가며 의사랑 결혼하고 싶었구나?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내가 빠져줘야지. 활자 한번 피고 싶다는데 안 말릴게. 그래, 이혼하지 뭐. 어머님, 됐죠? 대신 그냥은 못 해드려요. 위자료 청구할 거고 당신들이 나 기만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이제 제가 하는 일 절대 못 막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정비사라니까 지금 그 말투 뭐야? 성진이 공부 다시 시작할 거니까 하던 대로 뒷바라지 해. 이혼 안 한다며? 그럼 당연히 네가 뒷바라지 해야지. 그렇게 성진이 좋다고 하니 내가 정말 마음 열고 생각해 보마. 제가 미쳤나요? 당신 아들 변호사 됐다고 했을 때 선 시장에 내놨으면서 이제 아니라니까 나보고 뒷바라지를 해라? 저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말만 따라 이혼할 거고 저희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선시장까지 내놓은 어머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변호사 됐다고 날 기만하고 속였지? 당신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리 알아. 상황 판단이 빨랐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저를 이혼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로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이혼을 종용하던 어머님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며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온정이 다 털려 이 집안에서 헤어나와야겠다고 판단이 바로 섰고 드디어 저 역시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할 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뒷바라지를 못해? 이게 내가 한번 봐주려고 했더니 감히 배신을 해? 배신은 어머님이랑 성진 씨가 먼저 했죠. 당신도 의사 와이프 얻고 싶었잖아. 어디 그렇게 인생 부정하면서 살아봐. 난 엄마가 성화를 해대니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내가 이혼하려 했으면 진작 했겠지. 이제 와서 왜 이래? 나 몰라서 이래?
몰라서 그래. 내 뒷바라지가 필요했으니 이혼은 안 했던 거겠지. 근데 이왕 신분 속인 거 그냥 의사 여자 만날까 생각했던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모를까봐?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피는 못 속인달까? 우리 좋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분가까지 해가면서 네 편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건 당신이 우리 고부 갈등을 힘들어하니까 당신 위해서 나간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당신은 어머님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의사 여자 만나서 인생 뺄 생각이나 하고 그런 생각만 안 했어도 내가 변할 일은 없었을 텐데. 난 당신이 변호사든 정비사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어. 물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벌인 일이야. 정 그 길을 끝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제 변호를 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집무실에서 만났던 남편과 동명이인 오성진 변호사였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을 사칭한 남편을 벌주고 싶다며 본인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해 나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뒤통수를 쳤다며 더욱더 제 죄책감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은 한 여자 인생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사칭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감형될 거예요. 감형이라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될 건데 그게 왜 사칭이야? 이름이 똑같으니 그런 거지. 저 여자랑 한패가 돼가지고 많이 배운 양반이 참 아쉽네. 저런 걸 변호사라고? 우리 아들이 당신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두고 봐. 변호사라더니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변호해줄 사람 하나 구분 못하고. 아유, 참 직업이 아깝다.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마라. 알겠니? 아, 엄마, 그만해. 일단 사칭한 건 죄송하지만 제가 남들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그런 건데 너무 하시네요. 증명하시는 거네요. 본인이 그래도 절 사칭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 벌은 받으셔야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렇게 큰소리치던 시어머니는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남편 또한 저를 기만한 죄로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또한 변호사 사칭한 죄까지 더불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한테 사과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었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답도 없다더니 남편이 딱 그 짝이었고 오히려 이혼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금 왕창 맞고 나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해줘도 미안하단 소리는 절대 안 나오는구나. 내가 돌았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뻔했다니. 참 이런 게 인생 공부지 싶어. 그 인성으로 어디 한번 변호사 공부 실컷 해봐. 너도 내가 변호사 되면 사모 소리 듣고 싶어서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말렸을 때 널 버렸어야 돼.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구급 공무원 주제에 감히 나를 버려? 너 이렇게 나한테 돈 뜯어서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지켜봐. 누구보다 잘 살 테니까. 누가 보면 너 지금 변호사 된 줄 알겠다. 인생 나랏길 잘 내려가길 바랄게.
저게 끝까지 막말을? 우리 성진이 변호사 되면 너부터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모자란 국어 공무원 같으니라고. 당신 아들 공무원 시험도 떨어질 거야 아마.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몇 년 동안 꼴 좋다. 한번 아줌마 등골 뽑아 먹히면서 아들 공부 실컷 시켜보세요. 변호사가 되나 못 되나. 학력이 의문스럽다 정말. 그럼 이만 갑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는데, 전 깨끗이 이혼을 했고,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된 금액으로 조그만 땅을 하나 샀습니다. 노후에 부모님께 집이나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여쁜 딸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우시던지 더더욱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말이죠. 그 말과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악재같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은 조금의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그 덕분에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누구는 이 글을 들으시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응원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살아본 인생살이 앞으로 후회만 남기지 말자라고 신념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지내시길 바라보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